자, 그 뭐지? 극대극소 쪽 좀 보는데 어차피 이제 그거 합성함수 쪽에 대한 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좀 봅시다. 요거 한번 정리하고 안 좋니 내가? 그럼 오늘 나가신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극대극소. 그러니까 보통 좀 귀찮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형태가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y는 쓰고 f합성 gx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극대극소는 약간 그 어차피 도함수의 부호 변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y 프라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 프라임 gx라고 쓰고요. 곱하기 g 프라임 x라고 쓰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이게 0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이 어떻게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속함수든 겉함수든 이게 속이고 이게 겉이잖아요. 그러니까 속함수, 겉함수라고 치면, 그러니까 둘 중에 두 함수 중에, 그러니까 속 또는 겉 중에서 극점인 부분에서 전체 함수도 극점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겉함수의 형태를 따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겉함수가 극대일 때 전체도 극대가 되는 거고요. 겉함수가 극소일 때 전체도 극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속함수의 성격에 따라 간다는 이야기고요. 겉함수가 감소한다라고 보면 속함수랑 반대 성격으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좀 약간 기억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gx가 극대야. gx가 극대. gx가 극대. 그럼 그 상황에서 gx가 극대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fx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감소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이쪽은 그 fx가 증가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은 얘가 뭐냐면 이쪽은 fx가 극대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fx가 극소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만 따지면 돼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합성함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gx가 극대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가 y는 gx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극대라고 하면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 증가했다가. 그럼 여기를 내가 이제 이쪽을 ga라고 하는 순간, 자, 그럼 여기서 fx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얘가 지금 y는 fx라고 썼다라고 쳤을 때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얘를 무슨 a라고 주는 거야? ga라고 주는 거죠. 되니? 그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 번만 해두고 나분 그냥 기억만 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겠죠? 한 번만 할게 그냥. 증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그 속함수의 치역이 원래 함수,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겠니? GA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이야. 작은 쪽에서 큰 쪽인 거죠. 작은 쪽에서 큰 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1번 이렇게 갔다가, 자, 여기서 이제 GA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가. GA 작은 쪽으로 내려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2번 이렇게. 돼요? 이해가니? 돼요? 그죠? 자, 안 되면 소리 지르세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A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 X에서 출발해서 G를 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GX로 갔다가 얘가 F를 타고 F합성 GX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A보다 좀 작았을 때가 있고 A보다 좀 컸을 때가 있다라고 보면 얘가 그런 느낌인 거죠. 이쪽은 GA보다 조금 작았다가 GA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이제 0으로 간 거고요.
그럼 여기는 다시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럼 이거를 그냥 x축의 방향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GA에서 좀 작은 쪽에서 GA로 가까이 갔다가 다시 GA 쪽에서 작은 쪽으로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게 전체 지금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F 합성 GX라고 봤을 때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X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그럼 전체가 지금 무슨 소가 된다? 여기는 뭐냐면 극소가 된다.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매번 그리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 뜻깊은 시간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겉함수거든요. 이게 겉함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 합성 GX는 전체적으로 얘는 얘는 극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야. 겉함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형태의 반대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런 식이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x가 증가해. 그럼 fx가 증가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이렇게 가는 거야. y는 fx. y는 fx 이렇게 가는 거야. 한번 이해하고 끝내요 오늘.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gx가 극대라는 건 똑같아요. ga라는 걸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작은 쪽에서 갔다가 ga로 갔다가 다시 ga에서 작은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a라고 두면 ga라고 두면 그럼 작은 쪽에서 GA까지 간 거니까 이렇게 간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게 첫 번째 접근이고 두 번째 접근은 이렇게 되는 두 번째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 작은 쪽에서 GA로 갔다가 GA에서 작은 쪽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쪽을 F 합성 GX라고 뒀을 때 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2번은 반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니까 조금 무슨 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연습할 때야 이렇게 하면 외워지긴 잘 외워질 건데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자는 얘기죠. 겉함수가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을 띠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겉함수가 증가하니까 얘는 그냥 원래 있던 속함수에 있던 성질을 그대로 이제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니까 F 합성 GX는 이쪽은 극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돼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세 번째 극대야. 극대니까 당연히 극대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냥 여기 있는 성질을 쫓아가요. 겉함수에 있는 성질을 쫓아가는데 그럼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이 세 번째 거는 fx도 이렇게 해서 얘가 ga라고 두면 얘가 ga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쪽이 극대를 간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러면 마찬가지잖아. 자, 그 ga보다 작은 쪽에서 ga로 갔다가 다시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렸다가 자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돼요? 얘는 이제 F 합성 GX는 극대가 된다.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 알겠죠? 그렇게 약간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그냥 바로 갑시다. 이쪽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fx가 극소면 F 합성 GX도 뭐냐면 이쪽에는 x는 A에서 이쪽은 얘는 극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뭐 그려가지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그럼 두 번째를 보면 이쪽은 GX가 극소인 지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극점인 부분에서 전체 함수 극점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기본인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속함수보다는 겉함수 쪽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요. 그럼 속함수가 극대고 속함수가 극소일 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네 가지씩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이렇게 네 가지씩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F가 감소하는 거, 그다음 F가 증가하는 거, 그다음 F가 극대이고 F가 극소인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건 얘는 그냥 F 합성 GX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이 이쪽에는 그냥 극대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F 합성 GX가 딴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는 극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하나만 해보자. 이렇게 쓱 이렇게 극소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GX고요.
뭐 x가 a일 때 극소를 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GA가 될 거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큰 쪽에서 GA보다 큰 쪽에서 GA로 갔다가 다시 GA에서 GA보다 큰 쪽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F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F가 증가하면 이렇게 쓱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내가 GA라고 둔다라고 보면 얘를 지금 F라고 뒀을 때 그러면 여기는 G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큰 쪽에서 그럼 여기 이렇게 오는 게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GA에서 다시 GA보다 큰 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2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얘가 극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증가할 때는 그냥 그대로 성질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F합성 GX는 이쪽은 극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감소한다라고 보면 원래 그 속함수의 어떤 형태들의 반대쪽으로 이제 뭔가 좀 생각하면 되니까 이쪽은 F합성 GX는 극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F나 G 중에 한쪽이 극점인 부분에서 전체가 극점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겉함수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4번 있죠. 풀어보세요. 4번. 네.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매번. 그래서 오늘 요거 해서 보면 그렇게 크게 기억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보자. 아마 이거를 배웠으면 약간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28번이긴 했는데 수능 시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다라는 걸 이렇게 합성을.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속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겉함수가 됩니다. 그럼 어차피 GX 이 전체가 극소인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가 극점인 거는 x는 1일 때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1 때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봤을 때는 뭐냐면 이쪽 그래프를 가지고 볼 건데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모르니까 그냥 hx라고 두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h'x를 준다라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원래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미분하니까 3 마이너스 4배 쓰고 sin x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게 부호를 따질 때, 그러니까 부호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뺀 함수
함수를 가지고 보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해서 뺀 함수. 뺀 함수. 그러니까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있죠. 이 두 개를 뺀 걸 가지고 보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해도 돼. 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3이라고 두고 4sin x를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색깔을 좀 달리 하면 4sin x를 먼저 그리면 그냥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뭐 얘가 보니까 근데 6파이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겉함수인데 hx가 겉함수인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다가 0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0을 대입하시고 이렇게 2를 대입하면 이쪽이 6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려야 되는 건 6파이까지 그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4파인 거고 그러니까 6파이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뭐 3칸 그리면 되죠. 이렇게 3칸. 그 가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6파이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2파이고요. 이쪽이 지금 4파이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지금 뭐냐면 6파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잖아.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뭐냐면 3이야 3. 이게 4니까 3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3 이렇게.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이거긴 한데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게 파란색이고요. 이게 흰색이야. 파란색에서 흰색을 뺀 거니까 파란색에서 흰색을 뺀 거니까 이쪽은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다시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극소가 되는 건 어느 포인트에서 극소가 될 거냐면 이런 거 아니겠니? 여기 이쪽에 있는 이만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그렇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의 양수.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니까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돼요? 그죠? 자, 근데 얘는 그냥 겉함수거든? 겉함수야. 겉함수니까 hx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에서 극소를 갖냐면 x가 안에 있는 값이 뭐냐면 이쪽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게 뭐 한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게 그 뭐지? 그 2분의 파이와 누구 사이야? 파이 사이에 하나 존재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쵸? 자, 다음에 또 이쪽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 게 이쪽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얼마예요? 2분의 몇 파이부터? 5파이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뭐냐면 3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값 중에 하나일 거란 이야기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야. 이쪽이 이렇게 간다고 쳐도 여기는 보면 똑같지 않겠니? 2파이를 더한 게 주기성이니까 여기다 2파이를 더해버리면 이쪽은 2분의 9파이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5파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 하나에서 극소를 가질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럼 이쪽 어딘가에서 얘를 가지고 알파라고 두고 여기 어딘가에서 베타라고 두고 여기 어딘가에서 감마라고 두시면 될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렇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gx라는 건 h 합성 fx란 말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자 hx가 극소인 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안에 있는 쪽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감마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fx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감마가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가니? 돼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의 x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부터 3파이까지니까 여기서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어떻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어딘가랑 저쪽 어딘가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9파이부터 5파이까지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그 부분에서 또 극소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겉함수가 중요하니까. 그럼 그 포인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치고 6개라고 쓰고 뿌듯하게 있으면 망했다는 얘기가 다 풀어놓고. 왜? 속함수가 극점인 부분이 어딨죠? 얘죠. 돼요? 그럼 얘라고 하는 건 그럼 이게 결국은 어디예요? 0이죠. 이 0이잖아.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속함수가 극소인 부분에서 자 이쪽은 gx는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함수가 0일 때는 지금 무슨 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돼요?
오케이? 지금 가라고 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쓴 거죠. H 합성 fx라고 하였을 때, 자 이쪽은 속함수가 무슨 소일 때야? 극소일 때죠. 지금 x가 1일 때. 돼요? 그럼 그때 이쪽은 무슨 가를 하고 있는 거야?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걸 무슨 성을 했다는 얘기야? 합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함수는 무슨 소일 수밖에 없다? 극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놈일 때도 전체 있는 함수가 무슨 소가 된다? 극소가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는 써먹을 일이 꽤 될 거예요.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7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이걸 돌려가지고 보는 스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대놓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모른다고 해도 얘는 이렇게 하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있는 게.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얘를 뭐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를 파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겉함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겉함수가 극대일 때 무조건 싹 다 극대가 되는 거고, 겉함수가 극소일 때 무조건 싹 다 극소가 되고요. 겉함수가 증가할 때는 자 이쪽은 그냥 그대로 성격 그대로 속함수의 어떤 성질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고, 겉함수가 감소면 속함수의 성격의 반대로 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치환이야. 치환이야. 치환을 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 치환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두 개로 분리를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가서 그 앞쪽 가가지고 뭐를 보냐면 그거 있죠. 2번 있잖아요. 2번을 봤을 때 니은, 기억 니은 뭔가 값에 관한 포인트거든요. 값에 관한 포인트. 그러니까 얘는 치환했을 때 값하고요. 어떤 성향이라요. 성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치환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냥 치환해서 가도 되는 게 얘가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은 그냥 치환해서 바로 간단한 식으로 치환한 식으로 가능해요. 치환한 식으로 구하기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성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대값이나 혹은 극소값 같은 거, 극소값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쪽은 얘는 치환한 식으로 못 구해요. 못 구하. 그 성향은 뭔가 그대로 가지 않아요. 성향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이게 사인 x 더하기 자 코사인 x가 되고요. 이쪽은 뭐라 그랬냐? 마이너스 2분의 이거 분의 자 여기가 뭐냐면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라고 썼을 때 이걸 치환할 거 아니야. 당연히 치환하겠죠.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이걸 t라고 치환하겠죠. 다시 말하면 t 빼기 2분의 뭐예요? t란 말이야. 그럼 얘가 y는이라고 쓰면 그러니까 어차피 y는 그대로거든요. y는 그대로니까 값은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값은 그대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얘는 분수함수에 누르시고 찾아봐도 무슨 점이 없어요. 극점이 없어. 근데 여기 디귿 보니까 뭘 갔는데 극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향은 그대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니까 값을 구할 때는 치환을 해서 그냥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배웠던 이런 형태를 가지고 보든가 그러란 이야기입니다.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만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그냥 얘는 그냥 미분한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쓰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쪽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sin x 더하기 코사인 x라는 건 t라고 치환하는 거지. 그럼 t라고 치환해서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y 이퀄 t 플러스 t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t 이렇게 딱 되면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무슨 뭐 gx라고 둘 수 있겠죠. gx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fx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fx라고 둘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f 합성 gx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이게 x가 잠깐만 혹시 분수함수 그릴 수 있니? 제가 왜냐면 은근히 분수함수를 잘 못 그려. 잘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니은자만 그리시면 니은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t가 2일 때, x가 2일 때니까 이게 t가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가 1이니까 이렇게, y는 1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0 같은 거 쉬운 거 집어넣으면 0,0이니까 얼마야? 0,0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딴 건 모르겠고 무슨 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소를 겁나게 하고 있다는 감소. 돼요? 그럼 결국은 f라는 함수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고 있어요. 감소만 하고 있다니 감소만. 돼요? 그럼 여기서 x가 4분의 5파이에서 극대값을 갖는지를 물어보면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이거야. gx가 이렇게 할까요? 정확하게. 자, 그럼 그 디귿 선지 있잖아. 디귿 선지가 gx가 x는 4분의 5파이에서 뭐를 갖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냐면 극소값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왜냐면 얘가 무슨 소를 하고 있어요.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돼요? 그럼 속함수가 무슨 소를 가져야 극소를 가져야 전체가 그 포인트에서 무슨 대를 가질 거란 얘기야. 극대를 가질 거란 얘기야. 그건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럼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여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될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이게 g 프라임 x가 될 거고, 그러면 빼남수라니까 그냥 너무 헷갈리게 뭔가를 다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기 쉬운 걸로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기 쉬운 건 이렇게 가면 돼. 이쪽은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하고, 사인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이쪽이 4분의 5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죠? 자, 근데 누가 위에 있냐면 코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흰색에서 빨간색을 뺀 거고요. 그럼 여기는 흰색에서 빨간색이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서 4분의 5파이일 때 이쪽은 극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무슨 대를 갖고 있을 거란 얘기야. 극대를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돼요?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옛날 문제긴 한데 되게 좋긴 하거든. 이 문제가 뭔가 이해할 때, 이런 걸 이해할 때.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디귿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서 극대가 되겠죠. 극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나머지는 최대를 갖고 안 갖고는 그냥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 아니겠니? 얘는 그 최대 초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김에 그냥 쭉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x는 4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거란 말이야.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혹시 이거 약간 옛날 거긴 한데 무슨 성이라고 혹시 합성이라고 배운 적 있니? 상함수 합성 혹시 배운 적 없니? 그러니까 그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 덧셈 정리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여기 1이고 여기 1이잖아. 그러면은 얘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루트 10 얼마죠? 루트 2 나오죠. 그래서 얘를 루트 2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는 여기 1을, 그러니까 sin x는 그냥 쓰시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면 이거 똑같은 거 맞죠?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그 오늘 그냥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여기에 포인트 그 디귿이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여기는 코사인 x라고 쓰고 똑같이 루트 2분의 1일 거예요. 돼요? 근데 나는 얘를 덧셈 정리처럼 만들 거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냐면 이게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라고 써도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사인이라고 쓰고요. 4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럼 얘가 무슨 셈 정리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덧셈 정리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루트 2가 되고 그냥 사인이라고 쓰고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바꿔버릴 수 있다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두 개가 나오면 빡치니까 하나로 바꾸자는 게 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쳤을 때 딴 건 다 필요 없어. 무슨 대값이 있어요? 최대값. 무슨 이고? 루트 2고 최소값은 무슨 넣었어?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사실 루트 2가 누구보다 작아. 2보다 작잖아. 그럼 결국 그냥 이거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치환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시작해서 루트 2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돼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내가 얘를 치환했을 때 t가 루트 2일 때 전체에 있는 값이 y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루트 2를 갖고 있을 때 전체 y 값은 무슨 대가 될 거란 얘기야? 최대가 될 거란 얘기예요. 돼요? 오케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t 대신에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일 거고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최소값이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리화만 시켜주시면 기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쪽도 루트 2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얘는 2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가 최소값이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거죠. 기억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4분의 파이일 때 x는 4분의 파이일 때 x는 4분의 파이일 때 x는 4분의 파이일 때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여기도 2분의 루트 2일 때니까 이쪽은 얘가 gx가 t가 루트 2일 때야. t가 루트 2일 때 전체는 최소값을 갖는 거지 최대값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해석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3점이긴 한데 요즘 이게 3점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냥 치환해서 문제 풀면 끝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돼요? 알겠죠? 그냥 그런 느낌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극소값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1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1번 fx가 탄젠트가 있고요. 탄젠트 x 합성 여기는 파이 x 제곱 플러스 a 파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탄젠트 x는 무조건 무슨 가만 하고 있을까? 싹 이렇게 올라가면 하고 있잖아. 그러면 무슨 가라는 얘기야? 증가. 겉함수가 증가하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x가 몇 분의 1일 때냐면 2분의 1일 때 ax죠. ax는 x가 2분의 1일 때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똑같이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단순하게 어차피 이건 무조건 극점 하나 있으니까 2차 함수니까 미분하세요. 그러니까 2파이 x 플러스 a를 썼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여기를 fg라고 하면 얘가 g 프라임 x가 된다고 치면 그냥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 된다고 쓰면 a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냥 그게 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합성함수를 봤을 때 애들이 되게 쫄아하거든요. 쫄지 말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겉함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가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를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간히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한 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방부등식 값입니다. 방부등식. 얘도 뭐 딱히 할 건 없어요. 딱히 할 건 없는데.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방부등식과 미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이제 식으로 푸는 거는 거의 별로 없을 거다라고. 식으로 못 푼다. 식으로 못 푸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하자. 그래프 비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뭐냐면 근의 개수나 또는 위치일 거야.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근이 되니까 근의 개수에 따른 위치가 이제 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방부등식의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 그냥 제발 이겁니다. 그리기 쉬운 그래프로 분리한다. 이게 그냥 끝이야. 이게 끝이고요. 거기 만약에 부등식이 있다면 부등식 중에서는 그냥 그래프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그러니까 최대값하고요. 최소값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가 그냥 더 추가될 뿐이고 자 결국은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등식의 기준 부등식 K의 기준도 결국은 방정식의 실근이 방정식의 실근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x 하면 얘가 이제 이게 G고 이게 F면 뭐 G가 F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결국은 기준은 여기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정식을 먼저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정식이 거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리고 극한에서 외웠던 공식이나 공통 접선을 이용해서 보통 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쉬운 건 6번 같은 거죠. 6번. 그러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탄젠트 2x가 이렇게 갈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갈 거긴 한데, 그러니까 탄젠트 x 있잖아. 탄젠트 x. 얘가 x는 0일 때 접선이 뭐라 그랬죠? x라 그랬죠. 왜냐면 이게 x랑 똑같다 그랬잖아. x가 0일 때. 그럼 생각해봐. 이게 2x라고 하면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이 y는 몇 x란 얘기예요? 2x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보다 좀 뭐하게 되면? 커지게 되면 이쪽은 부등식, 여기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2다라고 쓰시면 끝나요. 얘보다 밑에 있으면 끝날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냥 그 끝이야. 그래서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6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거의 진짜 3초 컷입니다. 그냥 3초. 2네? 하고 끝입니다. 정답은 2야. 4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 기준이야.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근이 기준이고 거기 모든 것의 기준은 접할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접선을 좀 잘 구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5번. 그죠? 이게 이제 가볍게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방정식인데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별게 없다는 얘기야. 5x가 되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한쪽으로 뭐라 2ln x 플러스 t라고 하는 거지. 이거지 뭐. 그러니까 쉬운 걸로 가면 된다니까. 어차피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그러니까 fx 이퀄 gx가 나오면 짜증나면 fx 마이너스 gx라고 쓰고 이거 이퀄 0이라고 써도 똑같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풀든 쟤를 풀든 방정식에는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기 쉬운 거를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냥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얘가 0이고 이쪽이 5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LNX니까 뭐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쨌든지 간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인가요? 그죠, 맞네. 오씨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lnt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근이 몇 개 나올 거란 얘기야. 한 개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려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뭐 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내려가니까 이쪽은 내려가다 보면 얘가 어떤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냐면 이쪽은 접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접하는 부분. 그 접하는 부분이 기준이 될 거고요. 그 접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건 그럼 이쪽이랑 뭐 하는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접하는 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접하는 걸 찾는 건 그냥 공통 접선을 그때 배운 거 있잖아. 그냥 공통 접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쪽은 K라고 쓰면 K제곱 마이너스 5K가 되고, 여기도 뭐냐면 마이너스 2lnK가 되고 플러스 T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 개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기도 해야 되고 접선의 기준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고 치면 이쪽은 2K-5가 될 거고 이퀄,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K분의 2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 때 보통 이제 얘를 가지고 K를 곱해주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5K가 되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2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퀄 0이니까 2, 1이고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K 값이 2분의 1이 되거나 2가 될 때 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T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모든 T 값 구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은 거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T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거 두 개 구해주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접할 때가 되게 답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접하는 거는 보통 공통 접선 같은 그런 경우로 구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연립을 얘기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연립이 아니라 거친 연립이니까, 그리고 대입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입법.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접하는 게 기준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잘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있다. 그러니까 뭐를 좀 봐야 되는 거냐면, 얘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 어떤 거요? 네, 근사시킨 거예요.
접근사 그렇게. 근데 그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거 있죠. 그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개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과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이것도 어쨌든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y는 fx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t라고 주면 t, f, t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똑같다 그랬잖아. 그걸 가지고 본다 그랬죠. 접선을 구할 때. 그러면 얘는 t-a 분의 ft-b가 될 거고 걔가 f'-t가 될 거니까 무슨 정식이 나오죠? 방정식. 그렇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어떤 그런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접선의 개수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 예측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 약간 예측이 가능한 형태가 있어. 예측. 그러니까 경계죠. 경계감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써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4페이지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특징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첫 번째, 곡선 위의 점입니다. 얘는 수투에서 나와. 수투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변곡점하고요. 그 다음에 변곡 접선. 변곡점에서 그 접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차함수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잘 나오긴 한데 공통 접선 이런 경우일 때가 경계가 되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얘가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3차 함수를 그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밖에서 이렇게 그으면 몇 개가 나올까? 이렇게 한 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 개 나올 거고 저렇게도 한 개 나오니까 이쪽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야. 돼요? 그렇잖아. 이건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쩍쩍쩍 하면 3개가 되는데 이쪽 어디 위에 점이니? 곡선 위에 점이죠. 그럼 이 점에서는 이렇게 하나 나오고 저렇게 하나 나오니까 몇 개밖에 안 나올 거라는 얘기야. 2개밖에 안 나올 거라는 얘기야. 돼요? 심지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쪽은 얘는 몇 개 나온다? 1개 나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된다니 그렇게 바뀐다니 그 결과로. 그죠? 근데 여기 3차 함수니까 무슨 곡점이 있죠? 변곡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치면 얘가 변곡점이고 이쪽이 변곡 접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원래는 이쪽은 3개였는데 얘는 3개였는데 이 바깥쪽에 있지만 얘를 기준으로 이 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것만 그을 수 있고요. 얘만 우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만 그을 수 있으니까 이쪽은 또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런 식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와요. 그 수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쪽 마찬가지로 이쪽 여기 1개 빼고는 더 이상 되는 게 없으니까 이쪽은 1개입니다. 여기 계속 2개였다가 여기 1개, 2개 이렇게 가는 거야. 경계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는 1개. 여기 다시 2개 했다가 여기 다시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또 2개 이렇게 가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를 좀 잘 봐주면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문제가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네? 다음 시간에 몇 문제 더 풀긴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거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더 풀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이것도 어려울 거거든요. 뭐를 푸냐면 14번 있죠.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여기 나왔던 거예요. 21번이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보다 좀 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를 그걸로 하긴 14번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쉬운 게 있었는데 어쨌든 찾아보고 해볼 테니까 우선은 14번을 풀어보세요.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빨리 끝내면 되니까. 자, 요거는 기억 좀 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곡선 위의 점을 약간 의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 쪽이랑 변곡 접선 그쪽을 좀 의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어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공통 접선이랑 점부선 같은 경우 공통 접선? 얘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요거 두 개만이라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적용을 해보려고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면 되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리시면 되기는 해요. 그리시면 되기는 하는데 얘만 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자세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 빼기 n이니까 여기가 n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한대로 가면 미신선 무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웬만하면 fx를 가지고 파악을 하지만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될 경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극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미분을 해야지. 그러니까 y 프라임을 가고 여기는 그냥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1, 2x 그러면은 이거 이퀄 x 마이너스 여기는 뭐냐면 n 플러스 1 해놓고 2x 제곱 이렇게 딱 쓰면 딱 맞겠죠. 어차피 뒤에 거 미분하면 똑같고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2x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그럼 그런 김에 얘도 마찬가지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두 번 미분하는 것도 이쪽은 뭐냐면 x 빼기 n 플러스 그럼 2에다가 2x겠네?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건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이쪽은 n-1일 거고 여기는 변곡점이 지금 얘는 뭐냐면 n-2일 거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데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면 a, 0이 나오든가 0,n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접선이 몇 개 나올까?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이쪽에 못 긋잖아요.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돼요? 한 개.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쪽에서 그으면 n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저기서 이렇게 하나 있죠.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인 거지 사실 말하면. 경계에 있는 경계야. 그럼 이제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는 나오니? 안 나와요. 빵개가. 돼요? 빵개가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게 무슨 곡 접선이야? 변곡 접선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가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 자 이쪽은 n 빼기 2일 때가 변곡점일 때니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n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에 n-2승이 기울기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그 지나는 점은 또 똑같이 여기서 n 빼기 2를 가지고 보니까 x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되고 x는 이거고 자 y 값은 여기다가 n-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n-1을 대입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2에 n-2승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x 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y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뭐가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2가 되고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거면 x의 값이 뭐냐면 n 쓰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서 이쪽의 절편이 n 빼기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때는 다시 몇 개가 됐다가 n 빼기 4일 때 몇 개가 됐다가 한 개가 됐다가 다시 이쪽은 지금 몇 개가 되냐면 빵 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A가 0일 때 F4가 1이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게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가자. 한마디로 결국은 이겁니다. 자 A가 그래서 n 빼기 4와 같을 때야. A가 n 빼기 4와 같을 때 이때 자 이쪽은 FA가 1이고요. 돼요? 그죠? FN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n 빼기 4 이거나 또는 A가 뭐일 때? n일 때.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n 빼기 4일 때랑
여기서 이쪽에 n일 때 있잖아. 이때는 지금 접선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한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접선 한 개 나오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a가 0일 때라면 a가 0이래. 0,0이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F4래. F4. 그럼 여기 n이 4일 때니까 얘가 지금 4가 되고요. 그럼 여기 뭐가 될 거란 얘기야? 이쪽에 있는 얘는 뭐냐면 0이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a가 0이면 이쪽이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다?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이때 기억은 당연히 뭐냐면 a가 0일 때의 F4는 당연히 이쪽은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자, 두 번째야. 자, 이쪽은 fn이 1인 정수 n의 개수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1인 정수 a가 존재한대. n이 한 개밖에 없대. 말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건 n 값을 봤을 때 n이 a 플러스 4일 때 하고요. 그 다음 이쪽은 n이 a일 때는 반드시 이때는 fn이 뭐일 수밖에 없니. 이거랑 여기일 때는 접선 몇 개밖에 안 그어져요? 한 개밖에 안 그어지잖아. 그럼 이때는 이게 얼마야? 1이야. 돼요? 그럼 얘는 한 개 있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두 개씩 존재한다라고 보면 두 개 이렇게. n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a일 때와 n이 a 플러스 4일 때 무조건 fn이 1일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뭐냐면 전체로 따지면 fn이 1 되는 건 두 개씩 존재할 거야. 두 개씩 존재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란 이야기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얘는 두 개 존재야. 두 개 존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쓱 하시면 되고 자, 디귿 그러니까 디귿을 봤을 때 이거죠.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야. 이쪽은 5가 된대. 5 이거 5가 된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어차피 대부분 다 0이야. 대부분 다 2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한 개고요. 이쪽은 여기는 이게 되는 게 없네. 빵개. 얘는 결국 이거거든요. 0이 됐다가 계속 0이었다가 1이었다. 1항이 나왔다가요. 이쪽은 n-3일 때도 그럼 빵개고, 빵이고, 다시 여기 1이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럼 이쪽도 두 개 맞는데? 여기 빵개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돼요? 접선 그죠? 그럼 여기 이쪽은 다시 두 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2, 1, 빵빵빵, 1, 2, 이렇게 하는 거죠. 돼요? 그럼 형태가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더 5개를 더해서 5가 될 거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 상황이라고 치면 뭐 다른 건 안 돼. 1, 0, 0, 0 해도 안 되니까 보면 2가 이렇게 두 개 있다가 1이 됐다가 여기 빵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가 됩니다. 그럼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면 0만 두 개 있으면 0, 0 이렇게 딱 있고 여기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결론은 F3이 뭐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냐면 1 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거는. 그죠? 그잖아.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fn이 1인 정수 n은 누구였냐면 a 플러스 4고요. a였어요. a 플러스 4랑 a니까 다시 말하면 f라고 쓰고 a 플러스 4가 1일 때와 f 쓰고 a가 1일 때가 조건을 만족하는 거란 얘기고 자 그럼 이게 다 똑같이 이쪽이 3일 때고 이쪽이 3일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a가 3이거나 a는 무슨 너 1일 거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일 거란 얘기죠.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맞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네. f1이 1인 정수 n의 개수가 한 개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야. 그러니까 그 n이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는 1이 나오잖아. 두 개는 1이 나오잖아. 무조건. 그래서 n의 개수는 무조건 두 개라는 거죠. 하나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투에서 쓰는 거니까. 알겠죠?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몇 문제 더 풀고 갈 거예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